안녕하세요. 웹개발자 안영호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Node.js는 피할 수 없는 툴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4가지 툴 중에 SAS와 브라우저 싱크가 바로 Node.js 환경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우선 Node.js가 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Node.js란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용 런타임 환경입니다. 런타임 환경이란 그럼 뭘까요? 런타임 환경이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을 말하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 관리, 입출력 처리, 변수 접근, 운영체제와 통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PHP의 경우에는 런타임 환경이 PHP FPM이 있고요. 자바의 경우 런타임 환경은 JVM이죠. 이렇게 언어마다 런타임 환경이 있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의 하나가 바로 Node.js인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런타임 환경은 어딜까요? 네, 모두 아다시피 브라우저죠. Node.js 이전에도 서버 측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는 런타임 환경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느렸고 수요도 적었습니다. 아직 자바스크립트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인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웹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글 크롬은 자바스크립트 실행 엔진의 성능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 엔진이 바로 V8이죠. 또한 아작스나 jQuery 같은 것들의 등장과 함께 자바스크립트가 웹사이트 장식용 장난감 언어라는 인식이 탈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위에서 2009년에 미국의 개발자인 리안 달이 V8 엔진 기반의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인 Node.js를 릴리즈했던 것이죠. 이 실행 환경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과 달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웹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하나의 언어로 서버단과 클라이언트단의 코드를 모두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에 수많은 프론트엔드 툴이 Node.js에 기반해서 나오게 된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인데요. Node.js는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Node.js를 검색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 검색할게요. Node.js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자, Node.js는 LTS와 커런트 버전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요. 지금 커런트 버전은 버전 20이고요. 그 다음에 LTS는 버전 18입니다. LTS의 경우에는 Node.js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버전 22 커런트 버전이죠. 이 정보는 약간 구식인 옛날 버전인데요. 액티브 LTS, 롱텀 서포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보안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버전 19나 20은 이제 최신 기능을 빨리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원 기간이 좀 짧은 거죠. 홀수 버전이 지원 기간이 좀 짧고 짝수 버전은 이제 홀수 버전이 갈 때 그 다음 LTS가 되는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짝수 버전들은 지금 LTS 상태에 놓여 있고 홀수 버전들은 엔드 오브 라이프 끝났다, 지원 중단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현재 LTS 버전 18 버전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유지 보수가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19.x 버전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6월이면은 지원이 끝납니다. 현재 버전 20이 나왔는데요. 이 버전 20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이 돼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버전 20이 커런트 버전이니까 커런트 버전 20을 쓰면 될 것 같고요. LTS 버전은 아무래도 버전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LTS 버전에선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는 했거든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버전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막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 거니까 저는 그냥 현재 버전을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M1 맥에다가 설치한 그 윈도우라서 ARM64를 다운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윈도우 컴퓨터라면 64비트 그냥 윈도우 설치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열겠습니다. 자, Node.js 런타임 환경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코어 팩 매니저는 요 npm 패키지 매니저를 관리하기 위한 실험적인 툴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막 많이 써보진 않았고 여러분이 신경 쓰실 정도로 지금 이걸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npm이나 이 안에 버전을 관리하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pm 패키지 매니저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Node.js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온라인 도큐멘테이션은 쇼컷은 뭐 있어야 될 테고요. 패스에다 추가한다. 요거는 명령줄에 어느 폴더에서나 Node.js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cmd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dir, copy 뭐 이런 명령어들은 현재 폴더에 그 실행 파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 파일들이 존재하는 경로가 요 윈도우의 환경 변수인 패스라는 곳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윈도우나 뭐 리눅스나 맥이나 어떤 운영 체제들이든 패스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그 명령어가 현재 폴더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요 패스에 정해져 있는 설정되어 있는 경로들을 싹 뒤지면서 실행 파일을 찾고 실행 파일이 있다면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de라는 명령어를 어디에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패스에다가 node.js의 경로를 설정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자, 여기 보면은 설치될 때 C나 C++에서 컴파일 된다. 만약 이런 모듈들을 설치하기를 원하면 some tools가 인스톨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으로 필요한 툴을 설치한다. 초콜릿이 역시 설치될 될 것이다. 스크립트는 새로운 윈도우로 팝업이 떠가지고 실행이 될 거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초콜릿은 그 윈도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커맨드 라인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npm이 Node.js 패키지 관리자인 것처럼 초콜릿은 윈도우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 node gyp on window를 얘 지시를 따라서 네 의존성을 스스로 설치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으로 한다고. 자, 인스톨을 클릭하면 인스톨 시작되는데요. 뭐 딴 거 바꾸고 싶으면 뒤로 가라는 거고요. 나가려면은 캔슬 눌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인스톨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팝업이 뜨면서 뭔가 추가적인 것들이 설치가 되려고 하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Node.js 네이티브 모듈 툴을 위한 인스톨레이션 스크립트인 걸까요? 자, 이 스크립트는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을 설치할 것입니다. Node.js 네이티브 모듈을 컴파일하는 데 필요한 툴들입니다. 초콜릿티와 필요한 윈도우 업데이트 역시 설치될 것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디스크 공간이 3기가 정도 필요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간 역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행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설치되는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닫아주세요. 만약 설치가 실패하면 윈도우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컴퓨터를 재부팅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주세요. 이 스크립트는 시작 메뉴의 Node.js 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려면 윈도우를 닫으시고요. 이 툴들을 수동으로 설치하시려면 여기에서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눌렀어. 네,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Yes. 네, 이번엔 파워쉘이 떠가지고 뭔가를 실행하네요. 글꼴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원화 표시가 나오거나 역슬래시가 나와야 되는데 엔화 표시가 나오고 있네. 경고가 뜨고 있는데 그냥 진행은 되는 것 같고요. 자, 설치하면 여기서 좀 멈춰 있는데요. Node.js에 추가적인 것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지 Node.js 자체가 설치가 안 된 건 아니니까요. Node.js를 이용해서 브라우저 싱크랑 사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아셔야 될 텐데요. 하나는요, npm에 대해서입니다. Node.js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겠죠. np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는 브라우저 싱크랑 사스를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건 Node.js에서 함께 온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일단 주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Node.js를 이용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Node.js는 프로젝트별로 뭔가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전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치할 사스랑 브라우저 싱크는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할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젝트 폴더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옵션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커맨드 라인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고 cmd라고 찾아보세요. 타자 쳐서 놓는 곳에. 그러면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게 나올 겁니다. 요거 실행해 보죠.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이 글꼴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영문과 한글 고정폭 글꼴을 지원하는 D2 코딩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다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좀 화면이 보기 좋아졌네요. 지금 이게 윈도우 유저 홈 폴더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리얼월드 CSS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일단 프로젝트 폴더 자체는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든 이유는 사스와 브라우저 싱크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그러면 이제 사스와 브라우저 싱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스 홈페이지에 가보죠. 사스 홈페이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인스톨레이션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인스톨 있죠? 인스톨 어떻게 하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다 돈 내래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 커맨드 라인인데요. 커맨드 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사스 뭐 소스와 타겟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npm install g sass 요걸로 설치하라고 하네요. npm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것이 사스의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구현을 인스톨할 것이라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옵션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느리게 실행이 되는 버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똑같습니다. 더 빠른 걸 원하면 다른 구현체로 교체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초콜라틀 패키지 매니저를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다트 버전의 사스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초코 인스톨 사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사스가 옛날엔 루비로 나왔었는데요. 루비 버전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npm 버전과 초코 버전, 즉 다트 버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버전과 다트라는 구글이 만든 또 다른 언어죠. 다트 버전의 사스 구현체가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Node.js도 깔았으니까 npm install g sass 해보겠습니다. 복사했고요. 자, 여기서 복사한 걸 붙여넣는 방법은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사스가 글로벌로 설치가 됐고요. 사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나오죠?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요. 사스를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요. CSS 파일 하나 만들죠, 뭐. 하나 만들었고요. 아, CSS라고 만들면 안 되지. 사스를 만들어야 되지. 착각을 했는데요. 자, 사스 문법으로 하나 만들게요. 요런 식의 코드를 쓸 일은 없을 텐데, 아이고, 그냥 A 하고요. A 말고, 콘텐트 하고요. 자, A 이렇게 해볼까요? 밑줄을 없애죠. 밑줄 없애는 거 해보고요.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해볼까요? 자, 이건 실제로 만들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이트를 만드는 데 쓸 코드가 아니라 사스 컴파일이 제대로 되는지 보려는 코드니까요. 자, 요거 CSS 문법상은 틀린 문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스에서는 이제 컴파일 하고 나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버 하면은 밑줄을 그어주는 걸로 보더 바텀 1픽셀 도티드 폰트 컬러 이렇게 해보죠. 자, 우선 제가 파일명을 app.css로 잘못 넣었으니까요. 파일명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app.scss가 생겼고요. 이 노트패드는 닫고 다시 열어야겠죠. 자, 사스 이런 식으로 컴파일 한다고 했잖아요. 소스 자 해볼게요. 사스 app.scss app.css 이렇게 네, 컴파일 된 겁니다. 지금 app.css 생겼죠? 볼게요. 네. 이렇게 콘텐트 A, 콘텐트 A 호보 이렇게 다 생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CSS 고칠 때마다 이거를 지금 고치라는 얘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사스 마치 app.scss app.css 이렇게 하면은 네, 고칠 때마다 여기서 컴파일이 새로 되는데요. 한번 고쳐 볼게요. 저는 간단한 텍스트 편집을 할 땐 서브라임 텍스트를 즐겨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뭐 하면 될 거고요. SCSS를 한번 고쳐 볼게요. 지금 와치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서 고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DT드가 하나 있어야겠죠. BDT드는 컬러를 그레이로 하죠, 뭐. 이건가? 이렇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는 순간이 오른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저장. 네, 새로 컴파일이 됐죠?
그래서 우린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사스 와치를 띄워놓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app.css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만 체크하고 바로 브라우저 싱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pp.css 열어보면 네, visited가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죠. 자, 일단 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 끌 때는 컨트롤 C 누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꺼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제 늘어뜨려서 보는 게 개발할 때는 좋은데 프로덕션 버전으로 이제 디플로이 할 때는 서버에 올릴 때는 요 한 줄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자, 옵션을 어떻게 쓰냐면요. 쭉 보면은 자, 스타일 어떻게 할 건지 나오고요. expanded, compressed 이렇게 돼 있죠. expanded가 디폴트고 이게 expanded입니다. 자, compressed라고 지정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대시 스타일은 하고 compressed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간략하게 마이너스 s 하고 한 칸 띄고 compressed라고 써도 됩니다. 사스와치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엔터. 자, 바뀔 걸 기다리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뭐 특별히 바꿀 건 없고 띄어쓰기 하나 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하게 하죠. 이러면 한 줄로 딱 나온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니 파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스가 다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브라우저 싱크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싱크도 들어가자마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 붙여넣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 붙여넣겠습니다. 아이고. 설치 잘 됐고요. 브라우저 싱크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안내들이 나오는데요. 커맨드는 이제 스타트란 커맨드 있고 이 bin.js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브라우저 싱크라는 명령어가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일단 봅시다. 스타트, 서버를 시작한다. init,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만든다. 리로드,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할 건 스타트 정도입니다. 자, 좀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Node.js 인스톨하고 브라우저 싱크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사이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 사이트 두 개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PHP나 뭐 이런 것들 웹서버 굴려가지고 만든다면은 프록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론트엔드만 할 거고요. 프론트엔드에서 자, 스태틱 HTML이랑 스태틱 CSS, 스태틱 JS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게 갈 건 없어요. 서버 단 프로그래밍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브라우저 싱크 스타트 서버 파일스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PHP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신다면은 이제 로컬 도메인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프록시 옵션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로컬 도메인을. 자, 여러 개의 파일을 감시하려면 파일스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일단 와치는 돌려놓도록 할게요. 사스 와치. 사스 와치를 이렇게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CMD를 하나 더 엽니다. CMD를 하나 더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요. 인덱스 PHP 하나 만들게요. PHP래. index.html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스 와치는 계속 돌고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또 다른
자, 브라우저 싱크를 한번 돌려보는데요. 브라우저 싱크는 어떤 파일이 변할 때마다 브라우저를 리로딩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시해야 할 파일은 두 가지예요. app.css, 그다음에 index.html. 자, app.scss를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SCSS의 변화가 있는 순간 컴파일이 돌아가고 그래도 한 0.12초 정도 걸려서 app.css가 나오거든요. 근데 app.scss가 바뀌는 순간 리로딩을 하면 app.css가 아직 컴파일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리로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스 파일인 app.scss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의 결과물인 app.css를 감시해야 하는 겁니다. index.html과 app.css 두 개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서버. 그리고 파일스 app.css 파일스 index.html 이렇게 하면 이제 3000번 포트로 열리면서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는 거고요. 자, 이제 수정을 가해 볼게요. 헬로 월드 해놓고 자 헬로 하이 마이토리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잠깐만요. 여기 방화벽 막혀있구나. 방화벽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allow yes 방화벽 허용해줬고요. 자, 여기 수정이 될 때마다 브라우저 리로딩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리로딩을 안 하고 있네요. 왜 안 와? 지금 이렇게 헤드 부분이 없으면은 브라우저 싱크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HTML5 넣어서 헤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TML 양식을 다 갖췄고요. 네, 브라우저 싱크가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여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hi 마이토리 이렇게 하고 저장. 네, 새로 고침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app.scss에서도 뭐 하나 고쳐볼게요. 여기서도 콘텐트 app.scs 자, app.scs에서도 한번 고쳐볼게요. body 이렇게 그러면 CSS가 바뀌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적용이 돼야 되는데 봅시다. 파일 이벤트 app.css가 변했다라고 나오는데 app.css를 얘가 인클루드 하고 있지 않군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링크해서 app.css 인클루드 하겠습니다. 인클루드 하니까 브라우저 리로딩은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이 됐겠죠. 다시 바디 요거 빼볼게요. 네, 돌아왔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는 좀 무섭네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기 바디 다시 넣어볼게요. 그러면 네, 색깔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을 연동을 한 겁니다. 하나는 SAS를 해가지고 컴파일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우저 싱크를 연동해가지고 고치는 게 브라우저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는 게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